경제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뉴스. 그 속에서 그들은 뭔가 특별한 패턴이라도 보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제학자들의 생각 도구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그냥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여기에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거래, 투자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이런 상호작용이 매일, 그것도 수십억 개씩 모여서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 게 바로 경제라는 거죠.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질서를 찾아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생각의 도구에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요, 마치 과학자처럼 다룹니다. 물리학자가 복잡한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듯이 경제학자는 경제 현상에 숨어있는 핵심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방법론부터 함께 보시죠. 모든 과학적 접근의 첫 단계가 뭘까요? 바로 소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세상이 딱 이렇게 단순하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현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문제의 진짜 핵심에만 딱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 모형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핵심 원리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단순하게 만든 그림 같은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찾을 때 지도에 모든 나무나 건물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딱 필요한 도로만 보여주잖아요. 경제 모형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모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경제의 피가 어떻게 도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경제 순환 모형도라는 건데요. 이 모형에는 딱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비의 주체인 가게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소비자였다가 또 일터에 가서는 생산자가 되잖아요. 바로 그 두 역할을 오가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딱 두 개의 고리만 따라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안쪽 화살표부터 같이 볼까요? 기업이 만든 물건과 서비스가 우리 같은 가게로 올려가죠. 그럼 우리는 그 대가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이게 바로 실물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바깥쪽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물건을 산 대가로 기업에 돈을 내고 기업은 그 돈으로 우리에게 월급을 주죠. 이건 돈의 흐름이에요. 바로 이렇게 실물과 돈이 서로 맞물려서 끊임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모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요,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들, 그러니까 희소성,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곡선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도구입니다. 이름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여기 한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나라는 딱 두 가지만 만들 수 있어요. 비행기하고 콩. 이 표가 바로 그 선택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에 나라의 모든 자원을 콩 생산에만 쏟아붓는다면 콩은 5,000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비행기는 한 대도 못 만들겠죠. 반대로 모든 걸 비행기 만드는 데 쓰면 비행기 100대를 만들 수 있지만 콩은 전혀 생산할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방금 우리가 본 표에 있던 그 숫자들을요, 그래프의 점으로 하나씩 찍어서 쭉 연결하면 바로 이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는 PPF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곡선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나라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경제적인 한계선인 셈이죠. 이 곡선을 이해하는 건 아주 쉬워요. 만약 생산량이 이 선 위에 딱 있다? 그러면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 안쪽에 점이 찍히면 그건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있거나 공장이 놀고 있거나 하는 거죠. 그럼 선 바깥쪽은 어떨까요? 거기는 현재 기술로는 도달 불가능한 꿈의 영역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뭔가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한 대를 더 만들려면 콩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더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콩 생산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냉정한 현실,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도구들을 손에 쥔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그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모자를 바꿔 쓰거든요. 하나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자의 모자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정책 조언가의 모자입니다. 이 두 역할의 차이는요, 그들이 쓰는 말에서 확 드러납니다. 과학자일 때 경제학자는 실증적 주장이라는 걸 해요. 이건 세상은 이렇다라고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정책 조언가일 때는 규범적 주장을 합니다. 이건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자신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주관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한다. 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쳐보죠. 이건 대표적인 실증적 주장입니다. 왜냐고요?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말 그런가 하고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규범적 주장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건 사실의 영역을 넘어서 그게 옳다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은 맨날 서로 의견이 다를까요? 이제 이 두 개의 모자 개념이 그 답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경제학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자로서의 판단이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정책 조언가로서의 가치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어떤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요, 꽤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게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다에 93%가 동의하고요. 관세나 수입 할당제는 경제 전체의 손해다. 이것도 93%가 동의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쟁점들에서 90%가 넘는 거의 압도적인 합의가 보이죠? 우리가 평소에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과는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 도구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앞으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과학자의 모자를 쓰고 팩트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정책 조언가의 모자를 쓰고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걸까?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앞으로 훨씬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